민중의 삶 속 호랑이. 호랑이는 동경의 대상이기도 했다. 조선시대 호랑이는 기본적으로 증오의 대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동경의 대상이기도 했다. 한마디로 애증의 대상이었다. 호환을 막아보자는 의미로 민간에서는 범굿을 많이 했는데 이러한 범굿은 특히 경상도 동해안 지역에서 성행했다. 범굿이란 호랑이 탈을 쓴 사람이 닭을 잡아먹는 신용을 하면 포수가 나타나 호랑이를 쏘고 가죽을 벗기는 것으로 호환을 물리치려는 푸닥거리를 말한다. 어떻게 경상도 바닷가까지 호랑이가 출몰할 수 있을까 싶겠지만 동해안은 태백산맥과 가까워서 호랑이가 흔하게 출몰했던 장소였으니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 가기 전에 있었던 포항의 유배지에서의 일화를 보면 이렇다. 집집마다 목책을 만들고 집안 대청 안에는 그물까지 쳐놨는데 대체 이 동네 집들은 모두 다 왜 이런가? 호랑이가 많아서 그럽니다. 일하지 않고는 못 삽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 사람들은 호랑이를 산군으로 모시는가 하면 호랑이를 잡으면 그 마을에 우환이 생긴다는 미신도 있어서 호랑이 잡은 사람에게는 관아에서 가짜로 볼기를 치는 신용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호랑이 잡고 볼기 맞는다 라는 말도 있을 정도였다. 절에 산신각에 보면 수염이 허연 신령 옆에 호랑이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호랑이가 신령의 분신이자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마땅히 모셔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해서 그린 것이다. 이러한 풍습이 얼마나 유구한 것인지는 2000년 전에 쓰인 후한서에 보면 이렇다. 동이족들은 호랑이를 신으로 모셔 사당에서 매년 제사를 지낸다. 이러한 호랑이에 대한 애증은 민화에서도 잘 나타난다. 까치와 호랑이가 함께 그려진 그림이 특히 유명한데 이때 호랑이의 모습은 상당히 해학적으로 그려졌다는 게 특징이다. 호랑이는 주술적 의미도 강했다. 조선시대에는 정초가 되면 왕이 신하들에게 호랑이 그림을 그리게 하여 궁궐 대문에 붙이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한 해 동안 벌레, 짐승, 귀신 등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미신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호랑이를 질병 퇴치용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예컨대 학질에 걸린 사람의 경우 우통을 벗겨서 호랑이 호자를 쓴 글을 붙이면 학질이 놀라서 달아난다는 미신이 있었고 어린아이가 종기가 났을 때에는 그곳에 개견자를 쓰고 옆에는 호랑이 호자를 써넣어서 종기가 무서워서 달아나게 하는 방법도 있었다. 팔뚝에 개구자를 쓰고 그 옆에 범호자를 써서 부스럼을 퇴치하는 방법도 있었다. 또 시집가는 가마 위에 호피를 덮었는데 그렇게 하면 잡귀가 침범하지 못한다고 믿었고 혹시 여우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 집안을 휘저으면 안 되니까 미리 호랑이를 이용해 여우를 몰아내겠다는 의미로도 가마 위에 호피를 덮었다. 하지만 호피는 매우 비쌌기 때문에 담요에 호랑이 그림을 그려서 넣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노약자들은 호랑이 이빨을 고리로 만들어 달고 다니기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지네나 벌레들이 물지 않는다고 믿었다. 또 결혼한 여인네들은 호랑이 발톱으로 만든 범발톱이란 놀이개를 차기도 했으니 이것은 주로 가슴에 차고 다녔는데 그렇게 하면 병에 안 걸리고 집안에 좋은 일만 생긴다고 믿었다. 또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그 여우 같은 여자를 범발톱으로 할퀴어준다고 믿었다. 한편 나라에서는 비가 오지 않으면 호랑이 머리뼈를 물속에 빠뜨리곤 했다. 동양에서 비는 용이 조화를 부려 내리는 것이라 믿었고 가뭄은 용이 게으름을 피우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보아
용의 라이벌인 호랑이를 연못이나 강에 던져 용의 화를 돋구어 비를 뿌리게 하려는 수작이었다. 옛날 사람들은 라이벌전을 흔히 용호상박이라 표현했음. 과거의 우리나라 땅 모양을 무엇이라 표현했을까? 오늘날에는 한반도 형상을 흔히 호랑이 혹은 토끼로 표현하지만 과거에도 그렇게 보았을까? 우리 조상들이 지칭했던 표현은 찾기 힘들지만 예전에 중국에서는 한반도의 형상을 두고 가자미라고 불렀다. 일본은 일본의 한 승려가 일본 지도를 보더니 잠자리가 교미를 하는 모양 같다고 해서 잠자리라고 부르기도 했다.